즉, 투자금이 6억 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주식과 ETF를 순서대로 증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종합소득세를 보면 이렇게 배당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이 종합소득세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5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부터 이 24%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 지방세 10%를 더하면 26.4%, 그리고 8,800만 원부터는 이 38.5%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세율부터 이 5천만 원의 구간부터 양도소득세보다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5천만 원이 넘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또 15.4%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 돼서 총액으로 따졌을 때 결국 어느 시점부터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결국 이 종합소득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구간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5천만 원 선을 기준으로 수익금이 5천만 원이 이하라면 국내 ETF에 투자한 게 유리하고, 금융수익이 5천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세가 8,800만 원이 넘는다면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단 계산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배당금과 수익률이 모두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국내 ETF에서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외 ETF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높아서 그런데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알아볼 이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해외 ETF를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연간 양도소득세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25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부분은 부부와 자녀의 증여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0년간 자녀에게 최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의 증여가 가능하고요. 사실 이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부간 증여인데요.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10년간 각자 6억 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결국 부부끼리 총합 12억 원씩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여가액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을 전후로 2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 매수 가격이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증여가액이 되고, 이건 곧 다시 매수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000원에 사서 5,000원이 됐을 때 내 아내에게 증여를 하면 이때 2개월간 평균 가격이, 이 증여 가격이 똑같이 5,000원이라고 하면 아내의 매수 가격은 5,000원이 된다는 거죠. 결국 평가손익에서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증여를 할 때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양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주식인 A 주식과 B 주식을 각각 6억 원치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A 주식은 제가 1억 원치 사서 6배가 올라서 5억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B 주식은 5억 원치 사서 20%가 올라서 1억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 같으면 이 주식들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A 주식은 5억에 대한 22%인 1억 1천만 원을 내야 하고, B 주식은 2,200만 원을 내야겠죠. 여기서 제가 주식을 양도한다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 주식을 양도해서 1억 1천만 원을 아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입니다. C 주식을 6억만큼 샀는데 2배가 돼서 12억이 되었다면 수익은 6억이겠죠. 그런데 A 주식은 모두 증여할 수 있지만 C 주식은 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절반만 증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12억이 아니라 6억을 증여할 수 있고, 이 경우 C로 혜택을 받는 수익금은 3억 원의 22%인 6,600만 원이 됩니다. A 주식보다 수익은 더 많았지만 수익률은 A 주식이 더 높기 때문에 A 주식을 증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즉, 투자금이 6억 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주식과 ETF를 순서대로 증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별도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좌를 2개로 나눠가지고 서로 10년에 6억 원씩 증여를 한다면 최대 12억 원씩 증여가 가능하겠죠. 결국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종목이 생기면 미리 증여를 해서 양도가액을 높여두고, 나중에 조정이 발생하면 이 종목으로 또 첫 번째 방법인 양도소득세 공제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맞춰준다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상 웬만한 투자금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게 구간에 관계없이 가장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뭐냐면, 우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도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넣는 돈은 이 소득세를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는 돈을 모두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도가 있는데요. 이 한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입니다. 위에 있는 공통 부분의 납입 한도랑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랑은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납입 한도는 말 그대로 1년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 1년에 최대 얼마만큼 공제를 해주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연금저축펀드에는 연 600만원, IRP 계좌에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세액이 공제되는 공제 납입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고 아래 가로로 600만원이 되어 있죠. 이게 IRP 계좌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으로만 하면 600만원만 공제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니까 IRP 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펀드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고요. IRP 계좌에만 1,800만원을 전부 납입해도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만 1,800만원을 모두 넣게 된다면 세액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연금 계좌에 넣는 돈이 600만원 이하라면 본인한테 맞는 연금 계좌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600만원이 넘는다면 되도록 IRP 계좌 납입을 해서 세액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건데요. 이 소득세는 얼마만큼 공제를 해주냐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만큼 공제를 해주고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만큼 공제해주는데요.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이 최대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계좌의 최대 강점이 바로 이 세액 공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시점에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이 가능한데 300만원 한도로 10%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추가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계좌의 장점으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근로소득세가 일부 공제된다는 점이 있고 과세 이연이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집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된 다음 나중에 환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IRP 계좌와 같은 연금 계좌는 배당소득과 매매 차익 모두 원천 징수가 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 시드가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반 계좌와 IRP 계좌로 각각 펀드에 1억씩 투자를 해서 둘 다 100%의 수익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로 15.4%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1억 8,460만원이 되겠죠. 반면에 IRP 계좌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기 때문에 2억 원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음 투자에서도 100%의 수익이 난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억 8,460만원의 수익이 나지만 IRP 계좌에서는 2억의 수익이 나겠죠. 세금으로 냈던 1,540만원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예시를 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지수가 연평균 10% 상승한 걸 감안한다면 배당소득세 15.4%는 결국 연 1.54%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당장은 크진 않지만 1.54%는 복리로 계산하면 10년이면 16.51%, 20년이면 35.75%, 30년이면 58.17%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과세 이연을 적용한다면 각각 2.54%, 5.5%, 8.96%를 세금으로 내야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10년 투자 시에 14%, 20년이면 30%, 30년이면 거의 50%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과세이연이 장투에는 엄청나게 좋은 투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이연 또한 연금계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득세가 낮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는 15%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나이대별로 3%에서 5% 수준으로 소득세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30년을 투자한다면 과세이연 때문에 50%의 추가 수익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득세가 15.4%가 아니라 3.3%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본다면 IRP 계좌가 엄청나게 좋은 계좌 같은데요. 이번엔 단점 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 계좌는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개별주가 아니라 ETF나 펀드를 통해서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찾더라도 그 주식이 포함된 ETF를 사거나 다른 계좌로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최소 수령 시기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게 된다면 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인 15.4%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수령 기간이 길다는 점, 수령을 하려면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계좌로 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관련 계좌는 장기 투자와 소득 공제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지는 대신 자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직장인이 국내 ETF를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계좌별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세금과 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매수하거나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매매 차익을 보면 국내 ETF는 배당 소득세로 적용이 되고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한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내 ETF로 매수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걸 줄이려면 ISA 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ISA나 IRP 계좌는 납입 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좌들은 일반 계좌를 사용했을 때보다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만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해도 매매 차익에서 내는 세금이 둘 다 사실상 없다고 한다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배당 소득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 ETF인 VOO나 배당 ETF인 SCHD, 슈드의 배당률이 각각 1.8%, 3.3%인데 여기서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면 각각 0.27%와 0.5%입니다. 물론 이 수익률도 소중하긴 하지만 지난 ETF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형 국내 ETF의 경우 실제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ISA와 IRP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 지수 ETF를 사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계좌로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주식을 보면 국내 주식은 IRP와 같은 연금 계좌로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ISA와 일반 계좌로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ISA 계좌를 사용하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 계좌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식형 ETF를 보면 이것도 주식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데요. 여기서 국내 주식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IRP 계좌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납입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배당 ETF에 한해서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IRP 계좌가 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IRP 계좌에 먼저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금 형식을 추구하시는 분과 배당 형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형식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돈을 수령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세액 공제가 되는 900만원만큼 IRP 계좌로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되도록이면 국내 주식형 ETF이고 고배당인 ETF가 좋습니다. 미국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세금이 더 적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투자 지식이 없으시다면 굳이 다른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미국 지수 ETF를 매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소득세 공제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9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배당 종목이라면 ISA나 IRP 계좌를 사용하시고 배당률이 높지 않은 종목이라면 일반 계좌로 직접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첫째로 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세된다는 점과 연금 방식 수령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자금이 오랫동안 묶여버리기 때문에 자금 활용성이 떨어지고 투자처가 한정되어 있어서 주식 직접 투자와 같은 방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은 투자의 지식이 없고 투자할 시간도 없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당 추구형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IRP 계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배당 주식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만기 시점이나 배당을 포함한 수익금이 200만원이 될 때마다 계좌를 갱신하면서 나머지 자금은 모두 일반 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본 활용성이 높다는 점과 모든 투자처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IRP 계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부분에서 절세가 안 되고 투자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공부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과 배당을 노리는 가치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연금으로 수익금을 받게 되면 자본 활용이 쉽지가 않고 이 방식이 상황에 따른 투자 계획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건 저의 성향과 상황에 맞기 때문이고 다른 분들의 경우 상황에 맞춰서
이어서 IRP 계좌를 사용하는 투자 계획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은 모두 끝이 났네요. 영상을 보시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투자 지식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